대해서도 공부 잘한 것도 아닌데 왜 꼭 그러냐면 스포츠의학센터를 이건희 회장이 만들어라 그랬는데 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가게 돼서 사실은 거기 있다가 은퇴를 했는데, 사실은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강의를 할 수 있게 된 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이건희 회장 때문에 그랬거든요. 삼성의료원이 처음으로 제대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심지어 내가 거기서 근무하는 동안 제가 사실은 이건희 회장이 주치의를 했는데, 제가 주치의니까 원장도 제가 하고 싶은 거를, 그래서 딴 의사들이 못한 짓을 할 수 있었어요. 저는 환자도 제가 골라서 보고, 그 다음에 뭐 일단 저는 외래를 안 했어요. 왜? 나한테 오는 환자는 딴 사람 거쳐서 오게 하고 추천받은 사람만 보고 사실은 편하게 의사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반대로 내가 보고 싶은 환자 얼마든지 볼 수 있었어요. 사실은 제가 본 환자 중에 대표적인 거 사례 하나는 소아마비 환자가, 사실은 심한 소아마비 환자가 저한테 왔었는데 제가 그분한테 한 15년쯤 걸릴 거예요 그랬어요. 치료하면 15년쯤. 근데 그분이 우리보다 한 5년 정도 위인데, 사실은 한 3주 전에 저랑 같이 골프를 쳤는데, 같이 골프 친 두 사람은 그 사람이 소아마비인지 몰라요. 창피한 얘기인데 저보다 거리 더 나가버렸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우리 회사에 이제 제가 소아마비인 거 아는 사람 없습니다. 왜? 이게 잘못돼 있어서 못 고치는 거지 얼마든지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 친한 친구가 소아마비인데 걔는 못 고쳤어요. 왜 못 고쳤냐? 이유는 하나예요. 걔는 나를 믿지 않아. 야, 너 이거 좋아지는데. 야, 씨발, 내 병신이 어떻게 좋아져? 어떻게? 제일 절친인데 사실은 못 고쳤어요. 제가 우리 몸은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중에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신체 부위는 근골격계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심장, 폐, 장, 간, 뭐 심장 어느 하나 내 의지로 좋게 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예방할 수 있는 데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근골격계는 죄송하지만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어요. 심지어 죽기 한 달 전까지 남 도움 안 받고 살 수 있게 내가 스스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는 재작년 2년 전에 은퇴하면서 사실은 병원을 갈까 막 고민하다가 지금 제가 차린 데는 병원이 아니에요. 메디컬 피트니스 센터라고 해서 제가 트레이너 교육시켜서 그 트레이너 통해서 운동으로 근골격계 질환 치료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병원은 아니지만 제가 의사니까 의료 장비를 쓸 수 있으니까 장비를 사실은 갖춰놨어요. 이것저것 초음파도 갖춰놓고, 떠들 사람 떠들고 뭐 듣고 싶은 사람 들으면 돼. 그 다음에 뭐 충격파도 해놓고 했는데, 사실 제가 본격적으로 1년 조금 넘게 했는데 단 한 번도 장비 쓴 적 없어요. 그리고 제가 환자 한 250명쯤 지금 했는데 딱 2명 실패했어요. 2명은 왜 실패했냐? 안 오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우리 동기가 2명 왔어요. 왜냐면 뭐 제가 누구한테 그렇게 특별히 알리지 않아서. 그 중에 한 명은 사실은 수술 날짜 잡아놨다가, 허리 수술 잡아놨다가 취소하고 열심히 저한테 오고 있고, 또 한 명은 뭐 어깨 아프다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병원에서 약 먹고 6개월 뒤에 보자 그래서 내가 일단 먼저 전화 왔을 때 거기 가서 좀 어깨 선생한테 보고 와라 그러고, 사실은 그 친구는 이미 거의 또 좋아지고 있어요. 제가 이런 여러분한테 왜 이 강의를, 사실은 저는 강의를 잘하진 못하는데 의뢰는 엄청 평생 받아왔어요. 근데
잘 안 해요. 왜? 난 남한테 가서 뭐 내가 얼마나 뭐 잘나서 얘기하고 그런데 우리 친구들한테는 잘못된 인식은 좀 고쳐줄 필요가 있다고 싶어서 제가 동교회장님이 나한테 부탁했을 때 오케이 했어요. 제일 큰 첫째 이유는 뭐냐면 근골격계는 내가 얼마든지 좋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그거를 기회 잘 안 되니까 인지하지 크게. 않아요. 인정 안 해요. 우리 신체 중에 유일하게 우리가 내 마음대로 건강할 수 있게 하고 조절할 수 있는 게 근골격계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근골격계는 불편하면 분명한 원인이 아주 과학적으로 있어요. 역학적으로, 기계학적으로 원인이 있지 원인 없이 아픈 게 없어요. 거기가 찢어졌다든지 썩었다든지 소위 말하는 그 두 가지가 아니면 어떤 구조적으로 거기가 혈행이 안 되게 된다든지 뭐 뚜렷한 원인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일 쉽게 근골격계에서 불편한 게 뭐예요? 다리에 쥐나잖아요. 쥐나는 다리는 100% 원인이 명백하게 있어요. 약한 다리, 두 다리 중에 다리 쥐나 보신 분, 쥐 나던 다리가 계속 나지 이 다리는 오른쪽 나고 내년에는 왼쪽 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오른쪽 나는 놈 계속 오른쪽만 나. 발가락 나는 사람 계속 발가락만 나. 그래요. 왜? 그럼요. 난 데만 또 나. 왜? 내가 거기가 제일 취약한데니까 거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쥐가 나는 상황이 되면 내가 탈수가 된다든지 너무 운동량이 많다든지 하면 제일 약한 데가 여지없이 쥐가 나는 거예요. 우리 근육통이라는 거는 쥐가 나는 게 우리 몸에서 어딘가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가장 쉬워요. 그게 의학적으로는 허혈성 통증이에요. 그 근육에 피가 덜 가면 통증. 심장에 피가 덜 가면 심장 아프듯이 근육도 혈액이 부족하게 되면 허혈성으로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쥐가 났을 때 어때요? 딱 굳어가지고 근육이 수축을 계속하고 있어가지고 피가 하나도 안 통하니까 거기가 아프잖아요. 아파도 엄청 아프잖아요. 그게 우리 몸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구조인지 원인에 의해서 내가 그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왜 의사들이 이거 잘 병원에서 다 해결해 줘야 되는데 못하느냐. 제일 큰 이유는 그거가 생기는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10년, 20년. 심지어 허리 아픈 사람은 원인 놓고 이렇게 보면 이거 저한테 오는 환자 중에 90세 분이 있는데 이거 70년 됐는데 이 원인이 70년 됐는데요. 요 근래 왔거든요. 예? 요 근래. 예? 70년 돼서 이 결과로 온 겁니다. 그러면 90세 환자가 사실은 제 센터에 요 강남구청 앞에 있는데 계단이 3개 있는데 거기를 혼자 못 내려왔어요. 이 사람 부축하고 내려왔어요. 그러고서 아니 박 교수 거기 손잡이 좀 다루라고 그래. 계단 3개. 근데 씩씩하게 잘 올라가. 처음 왔을 때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것 같아. 이제 90이 넘었으니까. 요새 뭐라고 그러시냐면 박 교수 한 125살까지는 되게 산다고 그러잖아. 왜? 자기는 저하고 만난 지 1년 됐는데 1년 전에 지금에 비해서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저 센터 열고 사실은 뭐 후배 기자들 뭐 유튜브 하는 데서 좀 하자고 그러는데 단 한 군데도 안 했어요. 딱 한 군데만 인터뷰를 했어요. 왜? 내 소개글 쓰기가 싫어가지고 코미디닷컴 하는 사장한테 야 기자 한 명 보내라 그래서 딱 그거 하나만 사실은 하고 일체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 이게 뭐 무슨 안수기도 하는 것도 아니고 병원에서 못 고친 거 고친다고 얘기하기가 조금 그래서요. 그런데 소문을 듣고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이 말이에요. 저는 죄송하지만 제 환자들은 이미 죽은 사람도 많고 뭐 하는데 제일 많이 하면서 질문 받은 게 뭔지 알아요? 우리나라 부자들 다 늙을 때서 죽을 때까지 골프 치는 게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박 교수 내가 몇 살까지 칠 수 있을까? 그럼 아주 소박한 사람 내가 70 칠 수 있을까? 80 칠 수 있을까? 90 칠 수 있을까? 제가 한 10년 전쯤에 제 환자 3명이 다 90대 돼가지고 저를 초대했어요. 그래서 안양에서 골프 쳤어요. 근데 지금은 90대 넘는 썸이 많아요. 여러분이 모르셔서 그러죠. 심지어 99세 스키 타고 있어요. 근골격계는 우리가 잘만 관리하면 얼마든지 건강할 수 있다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나이 때 이제 제일 아픈 게 허리가 문제인데, 백페인이 문제인데, 사실은 우리 나이는 MRI를 찍잖아요. MRI상 100% 정상인 사람 여기 한 명도 없어요. 증상이 있냐 없냐지 이상은 다 있어요. 척추관 협착증 아마 우리 여기 친구들 찍으면 이 중에 적어도 70%나 80%는 척추관 협착증 진단 내려도 돼요. 단지 증상이 있냐 없냐. 증상이 없게 살면 됩니다. 비근한 예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무릎 아프다. 무릎은 아프면 안 되는 관절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무릎은 우리 힘을 쓰는 관절이고 역할을 하는 관절이 아니에요. 무릎은 미안한 얘기지만 무릎에 근육 붙어 있어요. 만져보세요. 근육 없어. 여러분 일어나가지고 무릎을 앞으로 쭉 밀어보세요. 숙여보세요. 제자리에서 한번 일어나가지고 딱 한 가지로 해봅시다. 자, 서가지고 무릎을 구부리는데 무릎을 앞으로 구부려 보세요. 안 아픈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앞으로 이제 앞으로 무릎을 앞으로 내면 다 불편해요. 이거 양쪽으로 해도 한쪽으로 해도. 자 보세요. 내가 밑에 물건을 줬습니다. 이걸 줬는데 무릎으로 구부려서 주워보세요. 엄청 힘들어요. 그죠? 안 힘든 사람은 나가. 이거는 우리 도리가 아니야. 고객이 아니야. 자, 그런데 무릎을 굽혀서 들지 말고 무릎을 그대로 두고 엉덩이를 뒤로 빼서 들어보세요. 이거 못 짚는 건 환자예요. 우리 몸은 무릎은 보세요. 무릎은 이렇게 내가 발바닥하고 힙 가지고 이거 나중에 주줄 때 가운데서 연결하는 관절이죠. 근데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낮추는 걸 무릎으로 낮춰. 무릎으로 낮춰보세요. 못 낮춰 아파서. 그래서 어렸을 때는 시키지 않아도 우리 모든 친구들은 다 주스라고 이렇게 힙을 다 낮춰서 주셨어요. 근데 우리 몸은 편한 걸 추구해요. 그럼 우리가 20대에서부터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20대 성장이 끝나고 25세까지 컸다고 그래봐야 지금 40년이 넘었어요. 40년. 그럼 40년 동안 우리 몸은 편한 거를 추구한 거예요. 어렸을 때는 잘 주셨어요. 자꾸 더 편하게 주는 거는 이게 더 편하거든. 무릎으로만 주는 게 편하거든. 이거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는 힘쓰는 법을 잊어먹어요. 자, 여러분. 자, 의자에서 일어나 보세요. 자, 그냥 의자에서 앉아 보세요. 조금 힘들게 일어났던 사람 손 좀 들어보세요. 나 의자에서 일어나는 게 조금 힘들었어. 자, 김경식 나와. 일어나. 면허 지방 가는 거 아니야? 자, 여기 앉아봐. 하나도 힘 안 들고 앉았어요. 일어나. 이거는 아주 우수하고 이거 진짜 힘들게 앉는 사람은 어떻게 앉는지 알아요?
이렇게. 무릎으로 앉으면 이렇게 앉아야 돼. 일어나는 거 무릎으로 일어나려면 엄청나게 많아요. 키보를 이용해서 이렇게 일어나고 이렇게 일어나면 아주 쉬워요. 실제로는 20대 때 100명 놓고선 앉아 일어서 시키면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해요. 근데 미안하지만 우리 나이에 아무 얘기 안 하고 이거 시키면 반절은 일어나는 것 이렇게 일어나요. 그 이유는 뭐냐? 앉는 동작, 일어나는 동작 할 때 발가락, 발목, 무릎, 힙 같이 다 써야 돼요. 근데 늙으면 같이 못 써요. 그게 사실은 퇴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걷는 운동하고 뛰는 운동하고 뭐하고 해도 다 좋은데 정확한 동작을 해야 돼요. 실제로 걷는데 내가 뭐 만보를 걷는데 다리가 아프다. 잘 못 걸어서 다리가 아프다. 특별히 병이 있지 않으면 뭐 만보 정도 걷는 거는 아주 편하게 걸어요. 그 이유도 뭐냐면 잘 걷는 사람은 발바닥 디디면서 이 엉덩이까지는 잘 써요. 못 걷는 사람은 내 몸을 들고 다녀. 들고 다닌다고요. 똑같은 게 이거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걸으려고 그러면 내 발을 잘 이용해서 내 몸이 저절로 움직여가야 돼. 그리고 힘 하나도 안 들어요. 발 뒤꿈치 대고 앞꿈치 뛰는 순간 내 체중이 앞으로 가서 똑바로 그냥 몸이 이렇게 쉽게 걸어야 되는데 힘을 못 쓰는 사람은 늙어면 이거 아니야. 왜? 이렇게 되면 무릎을 이용한 하체 근력만 갖고 내 몸을 저희가 주로 이거 가지고 수술을 할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네. 걷는데 걸어요. 네. 이게 꼭좀 걷네. 인공관절 했어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인공관절을 하게 된 게 비극이죠. 왜? 모든 이 몸의 조절을 무릎으로 해서 무릎이 작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환자 아픈 사람은 이 중에 혹시 무릎 불편한 친구 혹시 있나요? 손 들어보세요. 이거 뭐 아픈 친구는 아무도 안 왔나 봐. 사실은 네, 무릎은 절대로 불편하면 안 되는 관절이에요. 왜? 무릎 관절이 불편하면 거기가 뭐 찢어지거나 어디에 어떤 충격으로 해서 인대가 찢어지거나 뭐 어떤 외상을 입지 않은 한에는 허리로 인해서 무릎이 아프다. 그런 경우는 허리로 인해서 무릎이 아픈 경우는 없고요. 다리가 저리다. 허리로 안에서는 무릎만 아플 수 없어요. 만약에 허리에 어떤 문제로 아프다 그러면 허리에서 나오는 신경이 발끝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똑바로 전선에 전구가 쭉 꽂혀 있어요. 그럼 허리에 있는 전선에서 끊어지면 밑에 전등은 다 나가야 돼. 일부만 나가는 건 허리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자, 세상 천지 제일 고민이 뭐냐? 야, 나는 매일 1시간씩 걸어. 4km씩 집에서 나와가지고 정해진 코스대로 다 하루도 쉬지 않고 지금 내가 몇 년째 걷고 있어. 세상에 제일 바보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처음에 4km를 걸을 때는 뭐 씩씩하게 온 관절을 써서 걸었겠지만 우리 몸은 적응이 되면 될수록 동원하는 관절수 근육수를 줄이게 돼 있어요. 본능적으로. 그 사람 6개월만 걷잖아요. 처음 쓰던 근육 70%밖에 안 써요. 그 다음에 효과적으로 걸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3년 그렇게 하잖아요. 4km 걷는 건 아무 소용없어요. 다리 고통만 주는 거예요. 그럼 그걸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속도의 변화를 줘야 돼요. 빨리 걷다가 늦게 걷다가 해서 변화를 줘야 돼요. 근데 저는 무릎 관절 수술하고 나서 겁이 생기는 거예요. 그 겁은 몰라서 생기는 거죠. 그 겁은 어느 정도까지 있냐면 저한테 오는 환자 중에
이제 오늘 눈물을 흘리면서 갔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허리 아프고 나가지고 공포가 생겨서 바닥에 눕는 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멀쩡해요. 그 공포를 없애주면 돼요. 왜냐하면 본인이 하는 동작을 천천히 해보세요. 안 되면 누워서 해보세요. 누워서 되는 동작은 서서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공포를 가진 사람은 누워서도 안 해보고 안 된다고 그래요. 그 사람은 심지어 집게를 들고 다니는. 왜 집게 들고 다니는 거? 밑에 거 주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만약에 뭐 이 소화기가 나쁘다, 그거는 대책이 없어요. 진짜 열심히 기도나 하는 수밖에 없어요. 좋아질 때. 근데 근골격에는 내가 치료할 수 있어요. 잘만 하면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나라 이 근골격 환자가 왜 이렇게 강 선생 갔나? 강 원장 갔어요? 왜 의사들이 해결이 안 되냐? 의사들은 그런 거는 용기 내서 하는데 처음 시도할 때는 조심스럽게 해보세요. 조심스럽게 하면 돼요. 근데 요령이 뭐냐면 주술 때 이렇게 주수면 힘들지만 이렇게 주수면 쉽듯이 요령을 알아야 돼요. 요령. 그래서 출하해야 되고 만약에 어떤 동작 하고 싶은데 겁이 나잖아요. 그럼 누워서 그 동작을 해보세요. 쉽게 할 수 있어요. 내려가는 게 서서는 무섭지만 누워서 발 오므리는 건 병신이 아니면 무조건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 공포를 없애가면 됩니다. 그럼 아까 매일 1시간에 4km씩 걷는 사람은 어떻게 변화를 줘야 되냐? 속보를 걷다가 좀 힘들면 천천히 걷다가 속보를 걷다가 그러면 완전 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다 하나 더 추가하면 뛰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뛰라 그러면 야씨 나이 뭘로 뛰어? 뛰는 거는 빨리 뛸 수도 있고 천천히 뛸 수도 있어요. 제일 천천히 뛰는 건 뭔지 알아요? 제자리 뛰기도 있잖아. 그런데 똑같은 거리를 걷는 거하고 뛰는 거하고의 제일 큰 차이는 뭐냐면 뛰는 거는 관절을 여러 개 쓰게 돼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내가 걷는 게 취미이고 꾸준히 걸으면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속보로 걸으면 하다가 살살 뛰면 힘 하나도 안 들어요. 뛰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어떻게 제가 머릿속에 드세요. 박원아가 그랬지. 제자리 뛰기도 있다 그랬지. 실제로 걷는 것보다 느려도 뛰면 동원되는 관절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저절로 효율적. 그러니까 제일 권하고 싶은 거는 뛰다가 걷다가 뛰는 것도 내가 뛸 수 있는 만큼 뛰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잖아요. 우리 나이는 힘들 때 계속 뛰면 안 돼. 뭐 다칠 수도 있죠. 그건 둘째 문제고 한 번 힘들면 그 다음날 아침에 뛰려고 그러면 힘든데 안 나와. 안 해. 무조건 힘들기 전에 멈춰야 돼. 뛰다가 힘이 들다 그러면 걸어. 또 힘 생기면 뛰어. 다시 걸어. 그럼 힘 안 들고 뛰고 걷고 돼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가진 제일 큰 재산은 뭐야? 늙어서 보니까 일 안 하니까 시간이야. 시간. 매일 해야 돼요. 매일. 그러면 오늘 6km밖에 못 뛰었지만 2달 뒤에는 8km, 10km 그냥 뛰어요. 그거는 왜 사람들이 5에서 10을 당장 가려고 그러니까 힘드는 거예요. 5에서 5.1, 5.2 힘 안 들고 갈 수 있어요. 그러면 10도 힘 하나 안 들고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나이에 68세에 뭐 교수님 또 한 가지 질문. 이 카메라가 들어올리는데 아프니까 병원에 갔더니 주사를 놨는데 한 4-5번 맞고 났어요. 맞는데 3번 주사에서 또 아픈 거야.
자,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자, 떠드느라고 못 들었는데 들면 아파서 병원 갔더니 약 몇 달 먹고 좋아졌어. 근데 다시 드니까 다시 아파. 그죠? 똑같은 걸 반복하고 계속 아프죠. 사실은 이쪽 아픈 이유는 뭐냐면, 자, 주먹으로 칩니다. 이렇게 치는 놈은 팔이 아파요. 근데 잘 치는 놈은 이렇게 치어요. 팔 하나도 힘 안 들어요. 한번 뻗어보세요. 이렇게 뻗는 거 하고 팔만 뻗는 거. 팔만 뻗으면 엘보 다 아파요. 어깨 다 아파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아파요. 그러니까 위로도 내가 어떤 딴 데 보조를 받는 동작으로 바꾸지 않으면 계속 아파요. 이해되셨어요? 자, 우리 관절, 우리 나이에는 사실은 제일 바보가 되는 관절은 발가락이에요. 발가락. 사실은 어렸을 때는 이 외발로 잘 쓰고 했을 거예요. 근데 옛날같이 외발을 못 쓸 거예요. 이 못 쓰는 제일 큰 이유가 발가락하고 발바닥이 누르는 힘이 제대로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한테 한 가지 무릎 아픈 부분, 무릎이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실제로 외발로 서서 버틸 수만 있으면 병원 갈 필요 없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어디 붙들고 쓰는 거예요. 살살. 이 굽히는 것도 앞으로 굽히면 무릎이 아파요. 엉덩이를 하면 안 아파요. 해보세요. 무릎 아픈 사람 이것만 3개월 열심히 해서도 또 아프다 그러면 저한테 오세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모든 관절이 다 해결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유튜브나 이런 게 너무 엉터리가 많아요. 허리 아픈 사람 요 추점만 하죠. 정성근이 이래. 사실은 멀쩡한 놈 다 죽이고. 왜? 절대로 우리의 근골격계는 내가 통증이 없이 소화할 수 있는 한에서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야 돼요. 여러분이 꼭 염두에 두실 거는 내가 허리가 아파. 그러면 내가 좋은 자세는 요 추점만 하려는데 이게 아니에요. 내가 제일 편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거기서 개선을 하려고 해요. 이 원리는 다 똑같아요. 우리 근골격계. 그러니까 반드시 그걸 염두에 꼭 뒀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70세인데 자 여기 있는 분들 중에 특별히 뭐 질병이 없으면 거의 100살 살 확률이 더 높아요. 우리 시대는. 그러면 100살 살려면 앞으로도 30년 살아야 돼요. 30년 동안 내가 건강하게 살려고 그러면 24시간 중에 자는 시간, 똥 싸는 시간, 먹는 시간 다 빼고 나면 그걸로 적어도 12시간 없어져야 돼요. 그럼 결국 12시간 우리가 생활하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 적어도 3분의 1은 내 근골격계를 좋게 하기 위한 노력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8시간 동안 건강하게 살고 그 다음에 더 여러분이 근골격계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는 근골격계가 건강해야 나머지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맨날 누워있는 환자 소화 될 리 없어요. 그 다음에 치매 그냥 직방으로 가요. 나머지 우리 모든 신체 시스템은 내 근골격계가 정상으로 돼서 이게 활기차게 돌아가서 소위 대사의 레이트를 높여놓지 않으면 모든 기관이 문제가 생겨요. 그럼 내 대사율을 높일 수 있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럼 언제까지 할 거냐? 자, 부모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상처난 거, 아무는 거, 늙었다고 안 아물었어요? 기억해 보세요. 80, 90대도 상처나면 아물어요. 왜? 죽기 전까지 아물어요. 그 얘기는 우리 근육도 죽기 전까지 성장하고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아이고 뭐 암이 생겨 뭐가지고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걸 하자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이 늦지 않았어요. 사실은 제가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저한테 온다 그러면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너 앞으로 3달 뒤에 네 일생에서 제일 건강하게 만들어줄게. 실제로 제가 30년 동안 삼성에서 모시고 있던 선배 교수가 이제 저보다 한 7, 8년 위니까 먼저 정년 퇴직해서 있는데 허리 아프다고 오셔가지고 이제 허리 아픈 건 금방 났어요. 그래서 내가 운동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지금 75세인데 죄송하지만 인생에서 제일 튼튼하게 살 수 있게 해둘 테니까 제 말 따라 하세요. 이분이 저한테 며칠 전에 뭐라 그러냐면 박 교수 진짜 내가 말이야 나도 믿어지지 않아. 내가 이 사람이 요 양재천 거기 사는데 몇십 년을 살아도 거기 한 번도 뛰어본 적이 없는데 내가 매일 뛰어. 더 웃기는 얘기 해줄까요? 자기네 친구 중에 러닝 동호회가 있대. 그래서 그것들이 하도 똥통 잡아가지고 자기가 몇 달 뛰고 나니까 자신이 생겨가지고 갔더니 자기가 제일 잘 뛰더래. 왜 제일 잘 뛰는지 알아요? 이 사람은 무리 안 하고 서서히 올라왔기 때문에 피로에 지치지 않게 동작이 잘 돼 있는 거예요. 심지어 러닝이 취미인 사람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좀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나이가 많지 않아요. 미안한 얘기면 죽기 전까지 똑같은 나이예요. 얼마든지 유일하게 제가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근골격계는 죽기 한 달 전까지 건강할 수 있어요. 그러려고 그러면 노력을 해야 돼요. 시간 투자를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서 저절로 오는 건 없어요. 심지어 우리 몸이 얼마나 영악스러운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운동을 수동으로 해서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여러분들 달다리 생각나시죠? 그게 심지어 누워있는 달다리도 있어요. 엉덩이도 왔다 갔다 하고 다리도 갔다 하고 장재근이가 막 피하래가지고 장재근이가 저한테 교수님 이거 기가 막힌 건데 교수님 추천서 한 장만 써주세요. 야, 그거 죽어도 효과 없어요. 근데 더 웃기는 건 우리 마누라가 그거 나오는 거 좀 어디서 구해다 달라. 야, 그거 효과 없는데 무슨 소리야 남들 다 사는데. 전부 다 쓰레기덩이. 왜? 우리 몸은 운동을 해도 남이 시켜주는 운동은 여기서 팔 운동한다고 이거 맨날 해주고 소용없어요. 지가 해야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가 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큐레이션 받고 처방 받았어. 내가 실천 안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남이 절대 해줄 수 없어요. 아무리 내가 돈이 많고 뭐 권력이 있고 해도 미안한 얘기지만 당신이 안 하면 당신한테 효과 하나도 없어. 남이 해줘서는 우리 몸이 신통방통하게 아무 효과 없게 다 만들어놨어요. 자, 마지막 혹시 사실은 질문이 있으면 좀 주세요. 특히 허리나 뭐 이런 불편한 분들. 저기 질문할게요. 아니 저기 먼저 저기요 먼저. 아니 천천히 해도 돼. 일상적으로 꾸준히 하면 좋을 만한 운동 혹시 추천할 사실은 이게 무슨 제일 말도 안 되는 질문이에요. 근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걷기에서 시작해서 뛰기로 프로그램을 바꾸고 왔어요. 그런데 걷는 것부터 잘해야 돼. 왜? 우선 걸으려면 내 몸이 똑바로 서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은 걸으라 그러면 앞으로 가. 똑바로 서 있는 상태에서 발 디디는 거에 따라서 내 몸이 이때 발바닥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거를 유튜브에 좀 골라보면 제대로 된 것도 있는데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좀 전에 걷다가 뛰어 뛰다가 걸어
근데 절대 염두에 둘 거는 힘들게 하지 마세요. 힘들게 안 해도 오늘 뛰다가 3달 뒤에 가면 내가 날라다니고 있어요. 저절로. 왜? 조금씩 들어도 엄청 들어요. 대신 루틴화해서 열심히 하세요. 오케이. 저기 파킨슨 환자 진료한 적 있어요? 네, 많습니다. 호전 여부가 어떻게 돼요? 파킨슨은 호전은 못 시켜요. 단지 병의 진행 속도는 엄청 늦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파킨슨 운동은 누가 주위에 파킨슨 환자가 있으면 운동을 혼자 하게 둬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반드시 계속 옆에서 자극을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운동 종류는 그 사람이 소화할 수 있는 가장 복잡한 운동을 시켜야 돼요. 처음엔 그냥 걷는 것만 시키다, 자, 이 사람이 걷는 거에서 호응을 잘하면 이렇게 이쪽 뭐 이렇게 털이기 하나 들고 이쪽 쳐보세요, 이쪽 쳐보세요 해서 복잡한 운동을 자꾸 만들어서 시켜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뇌에서 파킨슨은 회로도가 사실은 낡아서 안 되는 거거든요. 회로도를 활성화시키려고 그러면 본인이 스스로 활성화 못 시켜요. 그런데 옆에서 자극시키면 잘해요. 그래서 파킨슨 환자들은 옆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잘 지켜보면서 하면 잘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시키되 처음에는 단순히 걷는 것만 시키다가 그 다음은 물건 피해가게 시키다가 그 다음은 하면서 던지는 거 바뀌게 이렇게 복잡한 운동으로 바꿔가야 돼요. 그러시면 사실은 늦게까지 엄청 늦어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파킨슨으로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딴 걸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까꾸로는 안 돼요. 까꾸로가 돼도 아주 미약해. 치매는 까꾸로 돼요. 치매는 사실은 저는 우리 온 집안이 치매. 엄마, 아버지, 제가 4형제인데 첫째, 둘째 다 형도 치매. 그런데 우리 첫째 형이 어느 정도 치매가 치면 은행에 보내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와요. 할 줄 모르니까. 동사무소 가서 서류 한 장 못 떼. 그래서 사실은 제가 출퇴근하면서 운동시켰어요. 근데 우리 둘째 형이 또 치매 패밀리니까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형은 미국에 있어. 근데 한국에 이제 자기가 치매 심해져서 못 올 것 같다고 왔는데 우리 큰형이 둘째 야, 저 둘째는 맛이 같다. 왜? 자기가 더 심했었어요. 나는 다 낫는데 사실은 운동하면 치매는 좋아져요. 아주 심하지만 않으면 거의 정상으로 돌아가요. 치매는. 무슨 운동을? 치매 환자가 할 수 있는 운동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부터 걷고 뛰고나 그냥 데리고 시킨대요. 근데 그 운동도 절대 여러분들이 제 염두에 두실 게 뭐냐면 치매 환자한테 운동하라고 가서 운동하고 오세요. 그러면 우리 형이 좋아지질 않아. 운동을 맨날 시킨다는데 가서 보니까 우리 형수는 집에 있으면서 예술의 전당이 집 앞에 있으니까 예술의 전당 가서 운동하고 오세요. 가서 1시간 뒤에 와가지고 나 1시간 동안 열심히 운동했어. 가서 봐야 돼. 근데 100% 좋아져요.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 네, 그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